그러니까 뭐 직장 동료가 아니면 옆집 철순의 엄마가 뭐 이 종목 좋다고 무턱대고 샀다가는 손실 보기 십상이고요. 이 몇몇 소형주 중에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업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진짜 작정하고 작업 들어간 세력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세력들은 매물포탄 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이제 21대 총선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투표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표소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선거 시즌이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꿈틀꿈틀 되는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후보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더라, 알고 봤더니 동창이더라, 옛날에 같이 사업을 한 적이 있다더라, 어떤 그 기업 행사를 봤더니 앞에 누구누구 후보 이름으로 화환이 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해당 기업의 어떤 가치나 실적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루머나 아니면 소문 혹은 어떻게든 특정 정치인과 연관이 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급등을 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는 움직임을 정치 테마주들이 보이곤 하는데요.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좀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남은 일주일 동안 또 어찌 될지 모르니 조심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콘텐츠를 만들게 됐어요. 자, 일단 본격적인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즘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엄청 몰리고 있다는 거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러다 보니까 동학 개미 운동이다 아니면 또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동학 삼전 운동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2월과 3월 이 두 달 동안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만 17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직도 예탁금이 40조 원 이상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살 수 있는 여력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참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나 싶다가도 어떤 지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주식시장에서는 10조가 되게 큰 돈이지만 부동산 시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한 단지 내에서 매물만 나와도 10조 정도는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건데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돈도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혀 공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남이 하니까 주위 사람 얘기만 듣고 나도 돈을 투자해야지 라는 분들이 걱정인 거예요. 취업 포털 인쿠루트하고 바로면접 알바의 알바콜이 30대 이상 회원 544명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경험에 대해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55.7%가 있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44.3%가 없다라고 답했는데 설문에 참여한 성인 남녀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문에 답한 사람 중에서 직장인들 중에서는 61.5%, 자영업자 중에서는 65.2%, 그리고 전업주부 가운데서는 55.6%가 투자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종군을 막론하고 절반 이상이 지금 주식 투자에 소액이든 고액이든 돈을 넣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처가 다변화되면서 각자가 나름대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또 이걸 통해서 노후 대비도 하고 이거는 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주식 투자를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좀 걱정이라는 거죠. 자, 보면 솔직히 1위하고 2위, 6위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 제로금리 시대에 투자처도 다변화하고 또 예금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하자라면서 나름대로 도전도 하고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마음에 걸리는 건 보시는 것처럼 3위, 4위, 5위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너도 나도 주식한다고 하니까 나도 왠지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라도 집어서 줍줍 하면 돼 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오르겠지 막연한 기대감과 또 어느 정도의 상상력까지 더해가면서 달콤한 수익을 바라고 주식 투자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내 피 같은 돈이잖아요. 이 피 같은 돈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투자를 했다가 이 돈들이 그야말로 그냥 증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 내 피 같은 돈이
어디로 날아갔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증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직장 동료가 아니면 옆집 철순의 엄마가 뭐 이 종목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샀다가는 손실 보기 십상이고요. 예금이나 적금 넣어봤자 뭐 얼마나 돼? 차라리 이 돈 잘 몰라도 그냥 주식 투자 한번 해볼래? 라고 그냥 무턱대고 옮겼다가는 예금이나 적금만도 못한, 그러니까 원금조차도 보존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글쎄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실화랍니다. 요새 계좌 새롭게 트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런데 뭐 MTS로도, 그러니까 모바일로도 계좌를 틀 수 있지만 이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직접 영업점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이 영업점 중에서도, 그러니까 증권사 중에서도 삼성증권이 그렇게 붐빈다고 해요. 여기는 진짜 뭐 바쁠 때는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다고 영업 직원이 말할 정도인데, 이거 많고 많은 증권사 중에서 왜 하필 삼성증권이 이렇게 붐빌까 궁금해했더니,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삼성증권으로 가야 되는 줄 알고 삼성증권 가서 계좌 트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 뭐 삼성전자 본사로 안 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남들 하니까,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돈 넣으러 가시는 분들은 이 냉엄한 주식 시장에서 손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한다고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사전 공부도 해보고 정보도 모아보신 후에 정말 괜찮다 싶은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투기의 영역, 정치 테마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선거철이 되면 한 두세 달 전부터 막 관심을 받고 꿈틀꿈틀합니다.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길면 세네 달, 대선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서부터 막 이렇게 움직임이 포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 총선에서 정치 테마주로 묶여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머니투데이에서 아주 보기 좋게 정리한 표가 있어서 그걸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뭐 크게 이낙연 관련주, 황교안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들이 있고, 이외에도 정치권의 주요 인물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 관련성을 봤을 때 대부분 뭐 이렇습니다. 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거나 아니면 회사 대표가 그 정치인과 동창이거나, 뭐 여기엔 없지만 해당 정치인과 고향이 같거나, 뭐 예전에 특정 정치인과 같이 등산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 올라오면서 뭐 관련 종목이 급등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어떤 기업의 가치, 실적, 전망 이런 거랑은 완전 별개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정치 테마주에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보기 왜 어려운지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만 이거 한 가지는 있어요. 정말 단타의 조예가 깊고 정말 이 바닥에서 단맛쓴맛 다 보시면서 이렇게 단타로 아니면 뭐 차트로만 기술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논외로 할게요. 이분들은 뭐 저보다도 고수들이시고, 그리고 이런 정치 테마주 단타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많으니까요. 다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분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 그리고 이제 막 주식을 투자했거나 딱히 살 종목이 없는데 이리저리 특징주들 살펴봤더니 총선도 다가오겠다, 정치 테마주들 한번 들어가 봐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치 테마주에서 수익 보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우선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잖아요. 뭐 지수가 5%포인트에서 10%포인트씩 하루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이 와중에서도 정치 테마주의 변동률은 더 크다라는 거죠.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총선 테마로 분류된 종목은 총 72개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테마주 변동률이 57.68%였는데요. 이게 코스피보다 3배, 코스닥보다도 2배가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변동률이 20-30% 된다는 것도 이거 진짜 정상은 아닌데, 여기에 정치 테마주들은 57%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고 따라가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지난 과거 사례도 한번 보면,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정치 테마주 176종목의 주가 변동률이 18.89%에 달했는데요. 당시에 코스피가 7.95%였고 코스닥이 3.87%의 변동률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지수 대비 변동률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럼 수익률이라도 좋았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 상승률 보면 마이너스 4.59%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7%대, 코스닥이 3%대 수익권을 기록했으니까
역시 결과 자체도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당시에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그러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96.6%나 됐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매매 과정에서 한 계좌당 평균 61만 7천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건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역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97.9%였고 한 계좌당 평균 70만 9천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와 숫자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변동성도 엄청 크고 뭐 뉴스나 수급 논리로 엄청 올라갔다가 다시 결과적으로 엄청 떨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잡았다가는 그냥 고점에서 사가지고 저 밑에 저점에서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로 그냥 계속 들고 있거나. 그런데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이런 선거철이나 아니면 개인 특정 인물의 뭐 뉴스가 부각되지 않는 이상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제 가슴앓이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희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고 있을 때 한 초반이나 중반쯤에 내가 사가지고 나중에 고점에서 팔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차트의 흐름들을 결과적으로 내가 다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더 갈지, 여기가 고점일지 아니면 한 어깨 정도일지 허리일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판단을 못할 뿐더러 여러분의 눈에 그 종목이 띄고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가 제일 늦은 거예요. 이건 그냥 카더라, 그러니까 저도 그냥 들은 거고 어디서 팩트 체크를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카더라로 그런 일이 있더라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몇몇 소형주 중에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업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특정 종목을 한번 빵 띄운 뒤에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서 이걸 가지고 선거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다들 덩치도 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돈 어느 정도만 모으면 좀 주가 자체를 이렇게 움직이기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타깃을 정하면 돈을 집어넣고 뉴스를 만듭니다. 그런 동안에 계속 이리저리 매물을 집중시키고 작업을 하고 뉴스를 생성하고, 그러면 언론사가 뉴스화하겠죠. 뭐 인터넷 기사로라도 뭐 뉴스화가 될 겁니다. 뭐 이슈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뉴스 덕분에 주가는 더 올라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사를 보고 이거 정말 좋은가 보다, 혹은 뭐 가능성이 있나 보다 라면서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개미들의 돈까지 더 붙으면서 주가는 조금 더 오르는데, 그럴 때 그 세력들은 매물포탄 쾅! 그냥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게 꼭대기가 되는 거고, 그때를 피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떨어지는 주가에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그 기업을 분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매도 타이밍을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가 흐름은 그 세력들의 계획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고로 뉴스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뉴스를 생성하는 그 세력에 절대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타이밍상으로도. 뭐 일부 투자자 중에서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런 바보는 아니야, 나 진짜 조금만 먹고 이렇게 올라갈 때 편승해서 잠깐 먹고 나는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그런 거에 당하지 않고 진짜 단타의 달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먹잇감이 되기 제일 좋은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그런 변동성이 큰,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투자는 돈을 다 날려도 되는 거 아니라면 좀 지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들은 진짜 작정하고 작업 들어간 세력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뉴스를 보고 나서 옆집 철순의 엄마가 이거 좋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주식 투자하면 그게 얼마나 늦는 순간인 건지 좀 감이 오시죠 이제. 그러니까 물론 시장 상황이 힘들고 은행에서는 금리도 너무 낮고 주식시장에서는 뭐 코로나19 빼고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는 종목들이 없을지라도 차라리 이 사태가 지나가면 다시 한번 올라갈 뭐 IT,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른 대형주들을 보면 봤지, 이런 정치 테마주에는 애초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좀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타이밍상으로도 지금은 이제 벌써 선거 자금 만들고 이제 털 세력들은 다 털어갔고, 마지막 불꽃을 노리는 사람들도 이거 언젠가 매물 폭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도 많이 늦었어요. 그런 동안에 만약에 또 내 돈을 넣는다면 급등락만 맛보다가 멘탈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이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있다가 롱앵커의 영상을 보고 마음을 접었어. 그런데 뭐 며칠 이렇게 그 종목 그래도 한때 관심을 가졌었으니까 흐름들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목이 급등을 해. 그런데 여기서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내가 그때 살 거리 아니라 이렇게도 가는구나 라면서 그냥 제 3자 관점에서 그냥 구경하세요.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도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지 나중에 그 오르는 종목들 아까워하기로 치면 하루에도 몇십 개, 몇백 개가 상승합니다. 이 종목 내가 잠깐이라도 봤다고 다 아까워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정말 그냥 뉴스에 나오는 혹은 가끔씩 특징주로 거론되는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직접 내 돈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높은 종목들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치 테마주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치 테마주 투자하지 말자. 정신 건강에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요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실 텐데 신중하고 또 공부도 나름대로 좀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면서 정말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 기회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